더불어민주당이 김포 갑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펼쳐온 인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30번째 확진자가 인천의 용유도와 경인 아라뱃길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정확한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계양구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재난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원도심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천 소방서가 지역 택시기사들과 힘을 모아 소방택시를 선보였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차량 화재 진압에 나서는 건데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현역인 김두관 국회의원이 경남 양산으로 떠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김포 갑지역구. 무수한 예측이 난무했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김포 갑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결정 이후 지역 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이 낙하산 단수 전략공천이라는 현명하지 못한 결론을 내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포 갑지역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유영록 예비후보가 반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컷오프됐던 유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자와 최소한의 경선이라도 거치게 해달라며 당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단의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시장 경선 컷오프라는 정치적 치명상을 잊고도 당을 떠나지 않고 당의 결정을 존중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저에게서 최소한의 경선 기회를 박탈한다면 저는 이제 당을 떠나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김포 갑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한 건 지난 15일. 현역 의원이었던 김두관 국회의원이 경남 양산행을 선언한 지 17일 만입니다. 이 사이 김포 갑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주자는 이미 3명. 하지만 전략공천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수공천이냐 경선이냐에 따라 대표 주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제3의 인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가 하면 소용돌이 속에 있는 민주당과 달리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진호 예비후보가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권자와 소통하며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술렁였던 김포 갑지역구. 민주당의 전략공천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선거판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18일 낮 2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가로 2m, 세로 2m가량의 도심지 집안 치마, 일명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치마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나가던 25톤 화물차의 오른쪽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는 도로 밑에 매설된 상수도관에서 물이 새면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19일까지 복구 공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도로에서 차에 불이 날 경우 교통 상황 등으로 인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데요. 부천 소방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내놨습니다. 바로 소방택시인데요.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는 택시기사들을 통해 차량 화재를 조기에 진화한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최초 사례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유리창을 손으로 뜯어내는 사람들. 차량 앞부분에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바로 부천 지역 개인 택시 기사들입니다. 부천 소방서가 개인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 교육을 진행한 겁니다. 올해 1월 기준 부천 지역 소방관 한 사람이 맡게 되는 주민 수는 2,401명으로 전국 평균인 1,367명보다 많습니다. 소방관 1인당 주민 수가 1,004명인 경기도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부천 지역의 차량 화재 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방력은 부족한데 화재는 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천 소방서는 지역 개인 택시 기사 2,488명을 대상으로 차량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방택시 운영에 나섰습니다. 계속적인 인구 유입과 차량 증가로 차량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 소방서에서는 전문 소방택시 119를 운영하여 차량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택시기사 중 10명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와 구급교육을 이수받은 뒤에 전문 소방택시 운전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 교육을 마친 택시기사들은 이렇게 소방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가방 안에는 소화기와 망치 등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불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배운 대로 자동차에 불이 난 그런 상태라든가 할 때 소화기나 기타 등등을 이용을 해서 좀 빠른 시간에 이렇게 환자를 구할 수 있고. 부천 소방서는 올해 말까지 소방택시를 시범 운영한 뒤에 전문 소방택시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소방관 부족이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탄생한 전국 최초의 소방택시. 부천 소방서와 지역 택시기사들의 소방택시 운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함께 손을 잡고 지역민 안전과 재난에 대응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계양구의 이야기인데요. 특히 원도심 골목의 범죄 사각지대를 밝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정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일명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이 다음 달 계양구에서 첫 발을 뗀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생소한데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는 지난해 9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의 최종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 36개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평가를 거쳐서 12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인천에서는 계양구가 최초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라는 건 도시 상황 관리, 즉 CCTV 등의 기술을 통해서 방범, 또 재난,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도시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인이나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를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CCTV를 설치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확인 차원에서 둘러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네, 인천에서 최초로 지정돼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CCTV 관제센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통합시티 플랫폼 사업 어떤 것이 다른 건지 구체적인 운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서도 말했듯 이번 사업의 주 목적은 지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겁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가장 핵심인데요. 112 긴급출동 지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112 상황실에다가 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또 현장에 출동해 있는 경찰관에게도 사건 영상이나 현장 영상 등을 전달하는 또 서비스도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특히 계양 지역 원도심을 중심으로는 밤길 치안이 다소 불안한 지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내 민원들도 수십 건씩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뿐만 아니라 화재 소방서와도 직결이 되는데요. 화재 영상, 현장 영상들을 이 119 상황실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재난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현장 영상을 담당 부서에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현장 영상들을 좀 소방서에까지 연결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형 참사의 현장에서는 특히나 더 유용하게 쓰이게 될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화재 현장까지 소방차가 가는 동안에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들을 미리 좀 확인해서 사전에 상황실에 전달해 소방차가 경유해 가는 길의 상황까지 좀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 협조 외에도 다른 서비스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미취학 아동이나 치매 환자들의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도 함께 가져가게 되는데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포함해 모두 5단계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문제 차량도 즉각 적발을 해낼 수 있는데 이 문제 차량이라는 게 지역 내 공영 주차장이나 CCTV를 활용을 해서 체납이나 수배 차량들을 찾아내서 경찰서나 구 세무과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현재도 물론 CCTV 관제센터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이런 영상 자료들을 관계기관에서 신속하게 받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재생 영상을 통해서 사건
해결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사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또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까지도 실시간 영상들을 좀 활용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계양구 통합관제팀의 계획 함께 들어보시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경찰관분들이 실제로 실시간 영상을 받아보기는 좀 어려웠고 그동안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재생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사건 해결 목적이 이제 주요 활용도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사건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영상들을 활용해서 이제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 좀 더 신속하게 네, 그렇군요. 앞으로 계양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더 촘촘한 재난 안전 관리망이 더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언제쯤 상용화되나요? 네, 오는 4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5개월 기간 동안의 용역을 거쳐서 오는 9월쯤에는 서비스가 상용화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 6억 원을 포함해 모두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사업 지정이 된 지 1년 만에 구민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내 안전망이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발생 30일 만에 보건당국이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렇다 할 연결고리가 없는 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리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먼저 보시죠. 감염자 수는 현재 31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오전 해외 여행력이 없는 한국인 61세 여성이 국내 31번째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 31명 중 10명은 완치돼 퇴원했고 감염 의심 환자 957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추이 보시죠. 국내에선 2월 11일부터 사흘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16일 29번째, 30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18일 31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세 환자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국외 코로나19 발생 상황 보시죠.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73,295명, 사망자는 1,873명으로 전날에 비해 98명 늘어났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 대다수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 감염자 수는 7만 2천여 명, 사망자가 1,800여 명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국내 30번째 확진자가 인천의 용유도와 경인 아라뱃길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30번 확진자의 동선을 발표했는데요. 질보는 30번째 확진자는 지난 10일 지하철을 이용해 인천 용유도와 경인 아라뱃길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30번째 확진자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휴관기간을 2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포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17곳은 당초 19일까지였던 휴관일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타 지역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공공체육시설 휴관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며 지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달 초 부천에서 코로나19 12번째, 14번째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완치됐다는 소식입니다. 또 2명의 확진자와 접촉해 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던 사람들도 지난 17일 0시를 기준으로 모두 감시 해제됐습니다. 부천시에서는 18일 0시를 기준으로 393명이 감시 해제됐고 3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집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LG엘로비전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지역 채널 뉴스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케이블 TV 업계의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 장석영 차관은 주요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에 기반한 케이블 TV 지역 채널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달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비상재난방송 체제에 돌입해 지역 밀착형 특집 뉴스와 관련 대담 프로그램 제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어 자막 방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주요 예방법 등을 24시간 전달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취약계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인천 지역 내 취약계층은 약 15만 7,800명인데요. 인천시는 이들에게 1인당 연간 40매의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부천 소방서가 드론을 이용해 산악 조난자를 구조했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6시 35분쯤 부천 성주산에 올라갔던 17살 청소년 A양은 날이 어두워지자 길을 잃고 친구에게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는데요. 전화를 받은 A양의 친구가 119로 신고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A양에게 전화통화로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흔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다행히 드론이 이를 발견해 A양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이후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천 소방서는 지난 10일에도 소방 드론을 이용해 건물 옥상에서 자살 시도를 하던 20대 여성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가 지역 청년 창업가 2명과 지난 17일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구는 지난해부터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9명의 청년 창업가가 부평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평구는 오는 3월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골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기 지역화폐가 올해 8천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산후조리비 등 정책 발행으로 2,877억 원, 도민이 직접 구매하는 일반 발행은 5,123억 원이며 지난해보다 61%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지역화폐의 확대를 위해 신규 정책수당을 추가 발굴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와 명절 등 10% 할인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 발행된 지역화폐 5,600억 원 가운데 83%가 일반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골목 상권에서 사용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인 수요일은 비교적 포근하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앞으로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눈이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면도로는 미끄럼 사고 위험도 크니까요.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역시 영상권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맑겠고요. 파고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번 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